도쿄 하네다 공항.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공항 대합실 유리창을 흔들었다. 네온사인과 안내방송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오가는 그곳 한켠,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친 76 노인이 작은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정호.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 하지만 지금 그는 믿었던 자식에게 버림받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신세였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 가족들의 손잡이, 아이의 제잘거림, 모두가 그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캐리어를 꼭 끌어안았다. 눈앞의 공항은 그의 심장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김정호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늘 눈물로 가득했다. 가난과 굴줄인 동네 아이들에게서 오는 놀림. 하지만 정호는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 어린 시절 정호는 종이 상자를 접어 만든 작은 집을 동생들과 나누며 자신이 만든 장난감을 공유했다. 형, 이거 우리 같이 쓰자. 그 말 속에서 어린 정호는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배웠다. 청소년 시절 정호는 새벽에 학교를 다녀와 저녁에는 공사장 일을 했다. 무거운 시멘트 자루, 철근, 나무판을 나르며 손바닥과 발바닥은 피와 굳은 살로 뒤덮였다. 허리는 이미 휘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는 어린 아들을 재우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살아야 아이들이 살아간다. 그 단단한 마음이 훗날 자식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 정호가 20살이 되던 해 그는 사랑을 처음 경험했다. 동네에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아이 순자. 두 사람은 소소한 장난과 편지로 사랑을 이어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순자의 부모는 가난한 정호를 반대했고 정호는 결국 집안 살림과 가족 부양을 선택했다. 순자를 떠나보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이후 아들들과의 삶에서 계속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결혼 후 정호는 아들 둘을 낳았다.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의 첫걸음을 보고 첫 말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했다. 하지만 생계는 여전히 힘들었다. 공사장, 시장, 소규모 공장 1등을 병행하며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밤이면 아이들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잘 자라 내 새끼들. 내일도 힘내야 한다. 2024년 봄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 갑시다. 저희가 모실게요. 정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손에 이끌려 외국을 간다는 설렘. 그는 며칠 동안 낡은 양복을 다림질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신기했다. 차가 가지런히 서 있는 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 낯선 음식의 향기. 아들이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여기 서세요. 웃으셔야죠. 정호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아들 부부가 전화를 자주 받거나 표정을 굳히는 순간이 있었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설마라는 생각을 떨치며 여행을 이어갔다. 여행 마지막 날 하네다 공항. 아들 부부는 말했다. 아버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캐리어를 꼭 쥐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하나둘 탑승구로 사라졌다. 10분, 30분, 1시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안내음만 반복되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아니겠지. 캐리어를 열어본 순간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옷가지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고 여권은 사라졌다. 그제야 정호는 깨달았다. 그는 일본 땅에 홀로 버려진 것이었다. 공항 의자 위에서 그는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부서져 갔다.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으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어쩌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밤이면 공원 벤치, 찻집 구석, 지하철역 계단에서 잠을 청하며 정호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야 한다. 어느 날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고개를 들자 온화한 눈빛의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김정호는 울컥하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고 여권도 없으며 돈도 거의 없다는 사실. 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갓 지은 쌀밥, MISO 수프, 작은 생선구이. 그 한 입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정호는 깨달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맞아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정호를 버린 아들 부부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재테크 실패, 부동산 투기, 사업 실패, 친구와 동료의 외면까지 겹쳐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정호가 있는 일본까지 몰래 숨어왔다. 초라하고 지쳐있는 얼굴, 굶주린 눈빛, 흐트러진 옷차림. 정호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마음이 요동쳤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정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정호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나는 이미 아버지로서 널 용서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버린 건 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살아간다. 말이 끝나자 아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배신 속에서도 정호는 더 이상 복수보다는 진정한 가족과 삶을 선택했다. 정호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청년 연구원들과 실험, 데이터 분석, 어린 고아원 아이들의 멘토링까지 책임졌다. 연구소에서의 하루는 치열했지만 정호는 즐거웠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들과 웃고 청년들과 논리적 토론을 하며 그는 과거의 외로움과 배신을 조금씩 씻어냈다. 아이들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공동체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호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 조그만 마당을 청소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정호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건가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 가족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정호는 그 눈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연구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청년 연구원 중 한 명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고 그로 인해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정호는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개선이다. 그의 말에 청년 연구원들은 깊이 감동했고 실험은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정호는 연구소의 신뢰와 질서, 그리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청년들과의 토론, 연구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몰래 일본에 온 아들 부부는 연구소 앞에서 정호를 기다렸다. 그들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지만 정호는 그들의 진심을 감지했다. 아버지, 저희 다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청년 연구원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나는 너희 부모가 아니다. 그러나 삶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는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행동해야 한다. 아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보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정호는 연구소와 공동체 속에서 점점 중심 인물이 되었다.
청년 연구원들과 실험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일본 전통 축제에 참여하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행복이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굳은 살 투성이 손으로 아이들을 품었던 기억, 아들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던 날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들 부부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묻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아버지였을까? 나는 자식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었는가?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삶은 완벽할 수 없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후회 속에서도 새로운 관계와 사랑을 찾아가는 용기였다. 겨울이 깊어가는 날 연구소 홀. 정우는 다나카 부부 청년연구원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큰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치, 된장국, 초밥, 일본식 반찬이 가득한 따뜻한 식탁.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하며 웃고 정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눈 내리는 일본의 겨울밤, 그 빛과 그림자 속에서 정호는 비로소 인생의 평화를 느꼈다. 그의 손은 아이들의 손과 맞잡혀 있었고 마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려 있었다. 홀로 공항 벤치 위에 앉아 절망했던 노인은 이제 진정한 가족과 함께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은 어른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